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마음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 안아주는 말들입니다. 사이토 시게타님이 지으신 책인데요. 불만이 익숙한 사람을 위한 심리학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갖는 불만이 얼마나 착한 것인지 얘기해주고 계신데요. 이렇게 제목 목차도 굉장히 안아주는 글로 써 있어요. 성실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자책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라든가 절망의 끝에서 필사적으로 살아온 사람은 고요의 빛이 납니다. 괴로울 때야말로 내가 진정 소중히 여기고 원하는 것이 보입니다. 사소한 계기로도 기분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시간을 주세요. 이렇게 너무너무 따뜻한 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꼭 안아주는 기분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자책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인간관계로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지금까지의 방식 혹은 자기 자신을 바꾸면 된다. 하지만 이것은 말로는 쉬워도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먼저 자기가 믿고 살아온 삶의 방식을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굉장히 괴로운 일이다. 정체성의 위기가 오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평소 행실이 불성실한 A라는 사람과 좀처럼 잘 지내지 못하고 있을 때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자. A와 잘 지내지 못하는 건 네가 부침성이 없기 때문이야. 좀 더 애교 있게 행동하는 게 어때? 당신은 분명 A가 하는 언행이 스스로의 가치관으로 보기에 옳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A와 잘 지내지 못하는 쪽을 선택한 것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아 그렇구나 하며 바로 다음 날부터 남의 입맛대로 변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되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주관을 확 바꾸는 사람은 신용하지 않는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이를 바꿔야만 할 때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만이 인간으로서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그런 사람이야말로 변할 때는 확실하게 변할 수 있는 법이다. 즉, 당신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확실한 자신만의 신조를 갖고 일관되게 살아가고 있는 인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스스로의 마음속에 지키고 싶은 무언가를 가졌다는 뜻이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졌으면 한다. 어떤 사람과 잘 지내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자신을 부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단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인정한 다음 조금씩 바꿔가면 된다.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은 분명 괴롭고 많이 망설여질 것이다. 말하자면 출산의 고통 같은 것이리라. 아픔 없는 출산은 없다. 고민과 고통이 지나간 뒤에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날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 인간관계로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면 실컷 고민해보기를 바란다. 그런 후에 만나게 될 새로운 비전의 업그레이드된 나를 기대하면 그뿐이다. 당신이 할 수 없는 일도 있겠지만 할 수 있는 일도 많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사람은 살아가는 한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태어나 부모를 만나고 아기티를 벗어 초등학교에 입학 후 졸업하면 중학교 공부가 기다리고 있고 다음은 고등학교다. 학교를 마치면 일을 배워야 한다. 겨우 내 앞가림을 할 정도의 일을 익혔다 싶으면 선배로서 후배들을 이끌어야 한다. 자신이 잘하는 것만 하며 살 수 있다면 그보다 편한 것은 없으리라. 그러나 인생은 아무래도 그렇게 짜여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꽃길만 걸으려 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반드시 생긴다.
그럴 때 사람은 상심하게 된다. 익숙함을 벗어나 새로운 것의 벽 앞에 섰을 때 완전히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누구든 새로운 일을 막 시작했을 때는 그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생과 같다. 태어난 후 20여 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사람도 회사에 들어가면 사원으로서는 풋내기다. 상사가 엄격하다거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이 있는 것도 당연하다. 조깅을 할 때 지금껏 5km 정도는 편하게 달릴 수 있었으니 10km로 거리를 늘려보았다고 하자. 연습 첫날 당신은 녹초가 되어 쓰러질 것이다. 달리기 실력이 줄어든 것이 아니다. 지금도 5km 정도라면 편안하게 완주할 기량은 충분하다. 처음이라 힘든 것이다. 그러니 10km를 달리는 것이 괴롭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는 없다. 새로운 일에 좀처럼 능숙해지지 못해 기분이 침울해질 때는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일로 돌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 잠시 복잡한 일에서 벗어나 편하게 잘할 수 있는 일을 해보면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님을 확인하게 된다. 할 수 없는 일들에 부딪혀 자신감을 잃었을 때는 먼저 잘하는 일을 해서 자신감을 되찾자. 회사라면 책상이나 파일 정리부터 시작해도 좋다. 집이라면 가장 자신 있는 요리를 만들어 가족이나 친구와 나눠보자. 자전거를 타고 근처 공원 한 바퀴를 달리고 오거나 가까운 산에 올라 기지개를 켜는 것도 좋겠다. 수월하게 잘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떠올려보고 실행에 옮기자. 그러면 조금씩 할 수 없는 일과 할 수 있는 일 사이의 간극이 좁아질 것이다. 슬픔을 잘 느끼는 사람이 기쁨도 잘 느낍니다. 부정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비관적으로 생각한다고 해도 사람은 보통 고통스러운 감정을 그렇게까지 오래 유지하지는 못한다. 괴로워하는 데에는 체력과 함께 시간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고뇌하는 사람은 그만큼의 체력과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가하다는 뜻은 아니다. 시간이 있다면 실컷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생의 모든 일에는 플러스 요소와 마이너스 요소가 있다. 고민을 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얼굴에 그늘 한 점 찾아볼 수 없는 언제나 에너지로 가득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에 좋은 것만 먹는 사람이 의외로 큰 병에 걸리기도 한다. 항상 두려워 보이는 사람이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의외로 삶에 만족하고 있으며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도 하다. 저마다 인생의 마이너스 요소를 마음이나 혹은 몸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에 따른 차이가 아닐까. 예를 들어 당신에게 마이너스 요소가 10포인트 있다고 하자. 그중 5포인트는 마음으로 끙끙 고민하다 해결하고 남은 5포인트는 감기나 다른 무언가로 해결하는 것이다. 아니면 심리적으로 아예 고민하지 않고 10포인트 모두 몸으로 부딪혀 병을 앓는 수도 있다. 혹은 10포인트 모두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것으로 소모해서 몸에는 나타나지 않거나 이처럼 마이너스 요소를 처리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뉜다. 그리고 마이너스 포인트의 처리 능력에도 개인차가 있다. 어떤 사람은 10포인트만큼만 버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0포인트까지 버틸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5포인트만으로도 한계에 다다른다. 마음의 허용량도 있으리라. 10포인트까지는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부담을 떠안게 되면 병이 난다든지 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보면 괴로워하는 사람은 괴로워하는 만큼의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즉, 마음의 허용량이 넓은 것이다. 마이너스 요소에 대한 허용량이 크다는 것은 그것이 플러스로 바뀌었을 때의 허용량도 크다는 의미이다. 슬픔이나 괴로움을 느끼는 힘이 뛰어나다는 것은 기쁨이나 즐거움을 느끼는 힘도 남들보다 배로 뛰어나다는 말이 된다. 불행이나 걱정은 결과적으로 마음을 단련시킨다.
심적인 부담이 큰 시기에는 더 큰 행복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허용량을 단련하고 늘리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자. 지금 있는 불행만큼 행복은 찾아온다. 그리고 그 어떤 고민도 반드시 끝이 있다. 지금이 괴로워도 그것만은 기억해 두길 바란다. 그렇게 생각하면 슬프고 불안한 지금의 마음도 행복을 담는 그릇으로 키워낼 수 있다. 불행을 외면하기보다 차라리 화를 내세요. 개가 짖는 건 무서운데 하며 개집 근처를 지나갈 때 진짜로 개가 나와 왈왈 짖었던 적이 있다. 내가 두려움을 가지니 개가 그 분위기를 느끼고 짖은 것이다.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되도록 개와 마주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데도 개를 만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생긴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 돌파해보자. 그러면 의외로 개도 짖지 않는다. 이것은 인생의 다양한 불행에 대처하는 방법과 비슷하다. 싫어하는 일, 인간관계의 불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상황 등 문제가 당신을 덮쳤을 때 얼마나 잘 극복할지는 등을 보이지 않는 것에 답이 있다. 뒷모습을 보여주면 개가 쫓아오듯 불행도 마주하지 않고 도망치면 그 틈을 타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 이럴 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야? 라며 화를 내는 것이 의외로 효과가 있다. 실험에 의하면 분노하면 일시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올라간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도 최대 5일까지가 한계로 계속해서 화를 내면 오히려 저항력이 떨어진다는 데이터도 있다. 화를 낼 때는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내고 대신에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다. 괴로울 때야말로 내가 진정 소중히 여기고 원하는 것이 보입니다. 괴로운 상황에 처하면 온몸이 바닥에 내쳐진 듯한 기분이 든다. 이대로 영원히 세상이 끝나기라도 할 것 같다. 하지만 의외로 이 비참함은 좋은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고민하고 있을 때는 쉽게 해결책을 찾기가 힘들다. 감정에 이끌려 눈앞이 어두워진다. 가령 마땅한 방법이 있다고 해도 정작 그 해결책대로 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니까 싫어. 그 방법도 싫고 이 방법도 딱히 끌리지 않아.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며 고민하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더욱더 깊은 우울감에 빠진다. 그러나 많은 길들이 끊어져 사방이 꽉 막혔을 때 멀리서 반짝 빛이 보이는 길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 이것만은 잃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있다.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서 정말 소중히 하고 싶은 것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모른다. 손에 쥐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허무하게 잃어버리고 난 후 비로소 진정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것을 붙잡고 밑바닥부터 기어 올라간 사람은 강하다. 자신이 진정으로 소중히 하고 싶은 것을 손에 꽉 붙잡고 살아갈 수 있으니 방황도 줄어든다. 마지막까지 망설임 끝에 스스로 여러 가지를 실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또 방황하게 될 때는 어떤 답을 골라야 좋을지 금방 알 수 있다. 반대로 어설프게 방황하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영원히 알지 못한다. 방 안에서 고민하며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것 또한 좀처럼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이다. 일단 해보고 나서 이건 아니었어. 또 해보고 나서 이것도 아니었어 하며 시행착오를 겪으며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은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크게 방황했던 적이 있는가? 만약 지금이 그렇다면 혹은 언젠가 그런 시기가 온다면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고통을 느끼는 상황은 그저 괴롭기만 한 것이 아니다. 자신이 인생에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알게 되는 좋은 기회이다. 성실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자책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인간관계로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지금까지의 방식 혹은 자기 자신을 바꾸면 된다. 하지만 이것은 말로는 쉬워도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먼저 자기가 믿고 살아온 삶의 방식을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굉장히 괴로운 일이다. 정체성에 위기가 오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평소 행실이 불성실한 A라는 사람과 좀처럼 잘 지내지 못하고 있을 때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자. A와 잘 지내지 못하는 건 네가 부침성이 없기 때문이야. 좀 더 애교 있게 행동하는 게 어때? 당신은 분명 A가 하는 언행이 스스로의 가치관으로 보기에 옳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A와 잘 지내지 못하는 쪽을 선택한 것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아 그렇구나 하며 바로 다음 날부터 남의 입맛대로 변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되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주관을 확 바꾸는 사람은 신용하지 않는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이를 바꿔야만 할 때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만이 인간으로서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그런 사람이야말로 변할 때는 확실하게 변할 수 있는 법이다. 즉, 당신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확실한 자신만의 신조를 갖고 일관되게 살아가고 있는 인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스스로의 마음속에 지키고 싶은 무언가를 가졌다는 뜻이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졌으면 한다. 어떤 사람과 잘 지내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자신을 부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단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인정한 다음 조금씩 바꿔가면 된다.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은 분명 괴롭고 많이 망설여질 것이다. 말하자면 출산의 고통 같은 것이리라. 아픔 없는 출산은 없다. 고민과 고통이 지나간 뒤에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날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 인간관계로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면 실컷 고민해보기를 바란다. 그런 후에 만나게 될 새로운 비전의 업그레이드된 나를 기대하면 그뿐이다. 당신이 할 수 없는 일도 있겠지만 할 수 있는 일도 많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사람은 살아가는 한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태어나 부모를 만나고 아기티를 벗어 초등학교에 입학 후 졸업하면 중학교 공부가 기다리고 있고 다음은 고등학교다. 학교를 마치면 일을 배워야 한다. 겨우 내 앞가림을 할 정도의 일을 익혔다 싶으면 선배로서 후배들을 이끌어야 한다. 자신이 잘하는 것만 하며 살 수 있다면 그보다 편한 것은 없으리라. 그러나 인생은 아무래도 그렇게 짜여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꽃길만 걸으려 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반드시 생긴다. 그럴 때 사람은 상심하게 된다. 익숙함을 벗어나 새로운 것의 벽 앞에 섰을 때 완전히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누구든 새로운 일을 막 시작했을 때는 그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생과 같다. 태어난 후 20여 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사람도 회사에 들어가면 사원으로서는 풋내기다. 상사가 엄격하다거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이 있는 것도 당연하다. 조깅을 할 때 지금껏 5km 정도는 편하게 달릴 수 있었으니 10km로 거리를 늘려보았다고 하자. 연습 첫날 당신은 녹초가 되어 쓰러질 것이다. 달리기 실력이 줄어든 것이 아니다. 지금도 5km 정도라면 편안하게 완주할 기량은 충분하다. 처음이라 힘든 것이다. 그러니 10km를 달리는 것이 괴롭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는 없다. 새로운 일에 좀처럼 능숙해지지 못해 기분이 침울해질 때는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일로 돌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 잠시 복잡한 일에서 벗어나 편하게 잘할 수 있는 일을 해보면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님을 확인하게 된다.
할 수 없는 일들에 부딪혀 자신감을 잃었을 때는 먼저 잘하는 일을 해서 자신감을 되찾자. 회사라면 책상이나 파일 정리부터 시작해도 좋다. 집이라면 가장 자신 있는 요리를 만들어 가족이나 친구와 나눠보자. 자전거를 타고 근처 공원 한 바퀴를 달리고 오거나 가까운 산에 올라 기지개를 켜는 것도 좋겠다. 수월하게 잘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떠올려보고 실행에 옮기자. 그러면 조금씩 할 수 없는 일과 할 수 있는 일 사이의 간극이 좁아질 것이다. 슬픔을 잘 느끼는 사람이 기쁨도 잘 느낍니다. 부정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비관적으로 생각한다고 해도 사람은 보통 고통스러운 감정을 그렇게까지 오래 유지하지는 못한다. 괴로워하는 데에는 체력과 함께 시간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고뇌하는 사람은 그만큼의 체력과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가하다는 뜻은 아니다. 시간이 있다면 실컷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생의 모든 일에는 플러스 요소와 마이너스 요소가 있다. 고민을 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얼굴에 그늘 한 점 찾아볼 수 없는 언제나 에너지로 가득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에 좋은 것만 먹는 사람이 의외로 큰 병에 걸리기도 한다. 항상 두려워 보이는 사람이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의외로 삶에 만족하고 있으며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도 하다. 저마다 인생의 마이너스 요소를 마음이나 혹은 몸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에 따른 차이가 아닐까. 예를 들어 당신에게 마이너스 요소가 10포인트 있다고 하자. 그중 5포인트는 마음으로 끙끙 고민하다 해결하고 남은 5포인트는 감기나 다른 무언가로 해결하는 것이다. 아니면 심리적으로 아예 고민하지 않고 10포인트 모두 몸으로 부딪혀 병을 앓는 수도 있다. 혹은 10포인트 모두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것으로 소모해서 몸에는 나타나지 않거나. 이처럼 마이너스 요소를 처리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뉜다. 그리고 마이너스 포인트의 처리 능력에도 개인차가 있다. 어떤 사람은 10포인트만큼만 버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0포인트까지 버틸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5포인트만으로도 한계에 다다른다. 마음의 허용량도 있으리라. 10포인트까지는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부담을 떠안게 되면 병이 난다든지 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보면 괴로워하는 사람은 괴로워하는 만큼의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즉, 마음의 허용량이 넓은 것이다. 마이너스 요소에 대한 허용량이 크다는 것은 그것이 플러스로 바뀌었을 때의 허용량도 크다는 의미이다. 슬픔이나 괴로움을 느끼는 힘이 뛰어나다는 것은 기쁨이나 즐거움을 느끼는 힘도 남들보다 배로 뛰어나다는 말이 된다. 불행이나 걱정은 결과적으로 마음을 단련시킨다. 심적인 부담이 큰 시기에는 더 큰 행복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허용량을 단련하고 늘리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자. 지금 있는 불행만큼 행복은 찾아온다. 그리고 그 어떤 고민도 반드시 끝이 있다. 지금이 괴로워도 그것만은 기억해 두길 바란다. 그렇게 생각하면 슬프고 불안한 지금의 마음도 행복을 담는 그릇으로 키워낼 수 있다. 불행을 외면하기보다 차라리 화를 내세요. 개가 짖는 건 무서운데 하며 개집 근처를 지나갈 때 진짜로 개가 나와 왈왈 짖었던 적이 있다. 내가 두려움을 가지니 개가 그 분위기를 느끼고 짖은 것이다.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되도록 개와 마주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데도 개를 만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생긴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 돌파해보자. 그러면 의외로 개도 짖지 않는다. 이것은 인생의 다양한 불행에 대처하는 방법과 비슷하다. 싫어하는 일, 인간관계의 불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상황 등 문제가 당신을 덮쳤을 때 얼마나 잘 극복할지는 등을 보이지 않는 것에 답이 있다.
뒷모습을 보여주면 개가 쫓아오듯 불행도 마주하지 않고 도망치면 그 틈을 타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 이럴 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야? 라며 화를 내는 것이 의외로 효과가 있다. 실험에 의하면 분노하면 일시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올라간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도 최대 5일까지가 한계로 계속해서 화를 내면 오히려 저항력이 떨어진다는 데이터도 있다. 화를 낼 때는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내고 대신에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다. 괴로울 때야말로 내가 진정 소중히 여기고 원하는 것이 보입니다. 괴로운 상황에 처하면 온몸이 바닥에 내쳐진 듯한 기분이 든다. 이대로 영원히 세상이 끝나기라도 할 것 같다. 하지만 의외로 이 비참함은 좋은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고민하고 있을 때는 쉽게 해결책을 찾기가 힘들다. 감정에 이끌려 눈앞이 어두워진다. 가령 마땅한 방법이 있다고 해도 정작 그 해결책대로 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니까 싫어. 그 방법도 싫고 이 방법도 딱히 끌리지 않아.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며 고민하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더욱더 깊은 우울감에 빠진다. 그러나 많은 길들이 끊어져 사방이 꽉 막혔을 때 멀리서 반짝 빛이 보이는 길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 이것만은 잃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있다.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서 정말 소중히 하고 싶은 것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모른다. 손에 쥐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허무하게 잃어버리고 난 후 비로소 진정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것을 붙잡고 밑바닥부터 기어 올라간 사람은 강하다. 자신이 진정으로 소중히 하고 싶은 것을 손에 꽉 붙잡고 살아갈 수 있으니 방황도 줄어든다. 마지막까지 망설임 끝에 스스로 여러 가지를 실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또 방황하게 될 때는 어떤 답을 골라야 좋을지 금방 알 수 있다. 반대로 어설프게 방황하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영원히 알지 못한다. 방 안에서 고민하며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것 또한 좀처럼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이다. 일단 해보고 나서 이건 아니었어. 또 해보고 나서 이것도 아니었어 하며 시행착오를 겪으며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은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크게 방황했던 적이 있는가? 만약 지금이 그렇다면 혹은 언젠가 그런 시기가 온다면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고통을 느끼는 상황은 그저 괴롭기만 한 것이 아니다. 자신이 인생에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알게 되는 좋은 기회이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여러분 삶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따뜻한 말을 많이 해보시는 귀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맘이었습니다.